마트 납품업체의 대표님이 식사 요청이 와서 나한테도 기회가 오는구나. 1년간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매출도 늘어나고 직원도 늘어나 회사도 이사를 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과 소개팅을 하고 1년의 열애 끝에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 몇 개월 흐르던 중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몇백억 부도를 내고 잠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갚아야 할 돈이 지금 있는 자산보다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래서 사람이 죽는구나. 돈과 사람 모두 잃게 되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인생의 낙오자로 한순간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브랜드의 꿈이 무산으로 돌아가고 APM과 유어스에서 열심히 장사를 하며 주말에는 중국으로 가며 다시 예전처럼 동대문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던 중 미국 유명 브랜드 디즈니 회사와 APM에서 연결이 돼서 OEM 일을 하던 중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대형마트 납품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항상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원단은 중국에서 사왔고 공장은 한국에서 만들어서 마트에 납품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음으로 거래를 하던 시기라 제가 융통할 수 있는 금액만큼만 거래를 했습니다. 2년가 일을 하던 중 마트 납품업체의 대표님이 식사 요청이 와서 나한테도 기회가 오는구나 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저녁 식사 자리로 향했습니다. 지금 이름만 말하면 알던 마트의 납품권을 가지고 계셨고 대기업 회장님의 비서실장을 수십 년 동안 하신 분이라 믿음이 가더라고요. 식사 자리에서 더 많은 물건을 납품해볼 생각이 있어? 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고 기회라고 생각한 저는 그 자리에서 수락을 하게 됐습니다. 3개월 어음에서 6개월 정도 변경을 하고 물건을 3배로 늘려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원단가게 사장님, 공장 사장님, 부자재 사장님 등등을 만나서 6개월 후불로 말씀을 드리고 오더를 받아 납품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동대문에서 수년간 신용을 잘 지켜와서 어렵지 않게 승낙을 받았어요. 1년간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매출도 늘어나고 직원도 늘어나 회사도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과 소개팅을 하고 1년의 열애 끝에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신혼집도 마련을 하고 행복한 시간이 몇 개월 흐르던 중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제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제가 납품을 하던 업체가 몇백억 부도를 내고 잠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지? 일단 제가 마진 빼고 돌려줘야 할 돈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원단값, 공인 부자재 등등 한 10억 정도 되는 돈이었어요. 망해보신 분들은 한 번쯤 저 같은 계산을 해보셨을 거예요. 중국에 있는 사무실, 집, 한국 사무실 보증금, 전세, 통장에 있는 돈, 보험에 있는 돈 등등등을 더해보니 제가 갚아야 할 돈이 지금 있는 자산보다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약 10년간 번 돈을 내 실수가 아닌 고의부도로 날려버렸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빠르게 자산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중국에 있는 사무실 집부터 시작을 해서 팔 수 있는 것들은 모두 팔아버렸고 현금화하는데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6개월 동안 사실 잠수를 탔어요. 몇 개월간 잠수를 타며 어떻게 하지? 진짜 어떡하지? 생각을 매일 하고 술로 6개월을 버텼던 기억이 나네요. 추운 겨울날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다가 이래서 사람이 죽는구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니 방법을 찾지 못하니 죽는구나. 하지만 죽고 싶어도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 힘들어하는 제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아내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퇴직금 모두 빚을 갚는 데 사용하게 됐습니다. 조금씩 정신을 차리고 있는 현금과 아내의 퇴직금을 가지고 빚을 갚으러 다녔습니다. 100%는 못 갚고 지금 있는 돈으로 70% 정도 돌아다니며 사정을 이야기하고 잠수 타서 죄송하다고, 지금 이 정도밖에 없으니 앞으로 다시 일을 해서 나머지 금액은 돌려드릴게요 하고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제가 평생 살면서 가장 잘못한 일이 두려움으로 생기게 되더군요. 또한 정말 순진했던 마음의 실수, 가지고 있던 돈을 안 친한 사람부터 갚게 됐습니다. 전화 많이 하고 찾아오고 인연이 없는 사람들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15일 정도 돈을 갚다 보니 정작 몇 년 동안 거래한 거래처, 동대문에서 만난 친구가 되고 김장철에 김장을 해주신 분들, 이사할 때 도움 주셨던 분들 등등 저를 잘 이해해 주신 분들에게는 순위가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돈과 사람 모두 잃게 되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저는 당연히 지인들은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다시 열심히 일을 해서 해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됐고 그 결과 동대문에서 가족같이 챙겨주던 모든 사람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있는 현금을
모두 갚고 이제 어떻게 살지 고민하던 중 하나 둘씩 내용 증명이 날아오더군요. 내용인즉 6개월 후에 갚은 돈이 70%밖에 안 되니 나머지 30%를 달라는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그때 이거였구나. 돈이란 게 정말 냉철하구나. 용기 내서 있는 돈 없는 돈 갚은 자신이 너무 무지하게 생각이 됐고, 이럴 거면 친구 지인 돈부터 갚을 걸. 그랬으면 지금 소주 한 잔 마실 친구라도 남아있을 텐데. 이로써 돈이란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알고 너무 속상하고 지쳐갔습니다. 돈 잃고 사람 잃고 일단 어쩔 수 없으니 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30대 초반에 신용도 잃고 집도절도 없는 인생의 낙오자로 한순간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20대 초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잠도 못 자고 목숨 걸고 한 사업이 진짜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제가 망하니 3명의 여자가 울더라고요. 첫 번째는 어머니였고, 두 번째는 와이프, 세 번째는 외할머니께서 우시더라고요. 그 후로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돈도 명예도 좋지만 두 번 다신 나 때문에 우리 집 여자들을 울려서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몬스터였습니다.